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마가렛입니다.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제 9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신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와 감상, 의견을 모아서 아직 신작 정보를 모르는 모든 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방송에 대한 감상은 저희 방송의 큰 힘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걸음이 되니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margaretdaisy@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하죠. 8화부터 화면 구성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려주신 행님 감사합니다. 배경을 그려놓은 것도 그렇고 제 캐릭터도 엄청난 변신을 했는데요. 특히 교복이 엄청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가렛 선생님의 교실에서 은밀한 수업이라던가 교복이네요. 참. 그렇지.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구하는 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연상의 여선생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고 꽤나 디테일하지 않나요, 이거? 칠판 아래 벽 거기 보시면 마가렛 바보라던가 적혀있고 왼쪽에 마가렛 변태라던가 적혀있고 백합 다이스키라던가 빨간 글씨라서 잘 안 보이려나? 아니, 겉보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렇게 변태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겉보다 지각생 데이지라니. 정말 보고 싶어지는 이름이네요. 어서 다시 돌아와서 폐허를 마칠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진화한 만큼 저도 더 힘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번 화도 힘내서 애니 소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이번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입니다. 이 작품은 나가츠키 타페이시의 소설이 원작으로 2016년 4월부터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화이트박스에서 만들어졌고요. 감독은 와타나베 세이지 씨가 맡았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무력한 소년이 손에 넣은 것은 죽어서 시간을 되갚는 이른바 사망 귀환의 힘.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 세계의 소환이 되어버린 소년 나츠키 스바루.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에서 무력한 소년이 손에 넣은 건 유일한 힘. 그건 죽어서 시간을 되돌리는 사망 귀환의 힘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확실히 존재하는 둘도 없이 소중했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스바루는 절망에 견디고 가혹한 운명에 맞서 싸워가는 이 세계의 루프물이네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코노스바라고 불리죠. 이라는 이 세계물도 한번 했었고 나만이 없는 거리라는 루프물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계물이랑 루프물이랑 합쳐진 작품인 거네요.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내용도 꽤나 흥미를 유발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캐릭터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물, 나츠키 스바루. 무지무능하면서 무력무모하고 사박자가 결여되어 있는 주인공이래요. 갑작스럽게 이 세계로 소환이 되어서 이유도 모른 채로 농락을 당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과 타고난 뻔뻔함으로 역경의 약한 소리를 내뱉으면서도 가혹한 운명에 맞서 싸워간다고 합니다. 모든 소년 만화의 대표적인 주인공 성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무력해. 라는 상태였다가 계속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 성우는 코바야시 유스케 씨가 맡았고요. 대표작으로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에서 오쿠마 타누키치, 아르슬란 전기에서 아르슬란, 시로바코에서 하라오카 다이스케 역을 맡았었어요. 2013년 데뷔한 성우인데 지금까지 3년 동안이죠? 꽤나 주역을 많이 맡았네요. 타누키치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연기라던가 그런 캐릭터에 딱 스며드는 그런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아야메죠. 이어서 두 번째 인물, 에미리아. 은발에 보라색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래요. 은발에 보라색 눈동자. 제 취향. 사람을 좋아하고 많이 돌봐주는 성격이지만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본인은 그런 성격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고양이 정령인 파쿠를 함께 데리고 다니고요. 파쿠의 앞에서만 응석 부리는 표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정령으로 꽤 많이 나오네요. 저번화 플라잉 위치에서도 치토라는 고양이가 있었잖아요. 사형마였지만. 성우는 타카하시 리에 씨고요.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 해서 메구밍, 학교 생활에서 나오키 미키, 프리큐어에서 아사히나 미라이 역을 맡았었어요. 개인적으로 미쿠는 정말 제 심장을 가만두지 않는 캐릭터였는데 성우분의 활동이 조금 적은 게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번 작품을 계기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듯 한데 왕성한 활동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인물, 펠트. 수수한 금발에 지기를 싫어하는 듯한 빨간 눈. 뾰족한 덧니가 매력 포인트인 로리, 아니. 여자아이입니다. 왕국 수도의 빈민가에서 자랐고요. 어린애라고 보기 힘든 터프함으로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네요. 성우는 아카사키 치나츠 씨고요. 나만이 없는 거리에서 카타기리 아이리, 학전도시 에스터리스크에서 에르네스타 큐네,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 해서 니부타니 신카, 머리 서머죠. 아이리도 그렇고 니부타니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우분한테 더 관심이 가게 되네요. 네 번째 인물, 라인하트 반 아스트레아. 이름이 길어요. 타오를 듯한 붉은 머리에 하늘을 담아놓은 듯이 맑고 푸른 눈동자의 미소년이래요. 세련된 몸짓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완벽 초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해도 가끔씩 이런 꽃미남 캐릭터 하나씩 나와줘야죠. 성우는 나카무라 유이치 씨고요. 월간 순정 노자키군에서 노자키 우메타로, 오소마츠상에서 마츠노 카라마츠,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해서 코오사가 교스케 역을 맡았었어요. 남주 전문 성우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적진 않았지만 이누보쿠에서 미케츠카미 역도 했었는데 와, 이쯤 되면 정말 미남 전문 성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마지막 인물, 로즈왈 엘 메이더스. 르구니카 왕국의 귀족으로 변경백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힘이 있는 인물이래요. 변경백이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신성 로마 제국이나 프랑스 왕국에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 임명되는 지위라고 하네요. 뭔가 역사 시간처럼 바뀐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다시 인물로 넘어가서 성에서는 필두궁 정원사로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래요. 훌륭한 서명 능력과 흘러넘치는 재능을 기묘한 행동과 말, 그리고 광대 같은 화장으로 일그러뜨리는 특이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실 귀여운 미소녀를 한 명 더 할까 생각했지만 이 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성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잠시에도 그분이 오셨어요. 아니, 애니 소개를 하면서 이 성우분 빼놓으면 정말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애하면서 한 번도 안 나왔었죠. 바로 그 성우는 코야스 타케이토. 대표작으로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디오 브란도, 은혼에서 타카스기 신스케, 원피스에서 쿠산, 아오키지죠. 코야스. 저는 이분이 왜 안 나오나 생각했었어요. 제가 작품을 안 골랐을 뿐인가요? 강력한 악역을 많이 맡은 만큼 목소리도 강력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중 있는 역할은 전부 싹 쓸어가는 것 같아요. 듣자 하니 마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마블 애니메이션을 일본에서 더빙할 때 데드풀 역할도 했었대요. 참, 못하는 것도 없어. 다음은 추가적으로
추가적이랄까? 자매품으로 램, 람, 쌍둥이 자매도 있습니다. 진짜 자매야. 램의 성우는 미즈세 이노리 씨고요. 그리고 람의 성우는 무라카와 리에 씨가 맡았어요. 참고로 람이 언니라고 해요. 메이드 자매라니. 메이드 자매라니. 완전 귀엽지 않나요, 이거? 납치, 한, 다, 히. 그리고 밤마다 봉사를 시키는 겁니다. 언니를 위한 최고의 봉사랄까요? 캐릭터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현지 반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지 반응으로서는 원작의 내용을 잘 살려서 집어넣고 있다 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하지만 원작의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표현하기 위해서 진행과 템포가 빨라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원작은 후반부로 갈수록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애니판은 원작에 비해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가 조금 어렵다는 의견도 있네요. 하긴 글로 보는 게 애니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게 있죠. 저도 가끔 백합소설 같은 거는 만화보다 낫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 글의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 글의 표현. 그런 점을 보면은 확실히 애니로는 그 모든 거를 전부 표현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만화보다 더 야하다고 할까요? 사실 만화로 보는 것보다 글로 보는 게 더 야한 것도 많으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혼자서 망상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네, 이어서 개인 의견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타지적 요소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세계물을 고르게 되었어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은 죽었는데 이 세계에서 부활해서 새로 모험하고 생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번 작품 제르로부터 시작하는 이생의 생활은 죽음이란 걸 다루는 건 비슷한데 죽음을 능력으로서 이용한다는 건 조금 다른 점이네요. 하긴 코노스바 같으면 한번 죽기만 하지 그 다음부터는 잘 살아가잖아요. 죽으면 시간을 되돌린다라. 자의로 죽던 타의로 죽던 일단 죽기만 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이런 사망 귀환 능력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 신이나 시모네타 같은 게 많이 없다는 점. 마가렛은 시무룩합니다. 아니, 만약에 코노스바도 그랬지만 조금이라도 시모네타적 성향이 있었잖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조금 힘든데 만약에 이 작품에도 시모네타 소재가 있었다면 소개하면서도 제 그
엄청난 H파워라고 할까요? 뭐 그런 파워를 폭발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역시 소드 아트 온라인 16.5화 같은 건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일러스트의 팬티 정도라도. 아니, 이게 더 위험한 걸까? 생각해보니까 폭발시킬 수 있었는데 가 아니라 이미 항상 폭발 상태인 거 아닐까요, 저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와, 저런 게 나오다니 하고서는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거나, 혹은 안 나오면 또 안 나오는 대로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게 안 나올까, 이런 걸 희망합니다. 팬티라던가. 네. 뭐 제가 말한 시모네타라는 거는 애니 내용상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한텐 중요하지만. 여튼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된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한 번씩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많은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이번엔 백합이니? 백합이야? 라던가 많이 물어보셨는데, 백합에 가까울 만큼 여자애들이 달라붙어 있는 애니는 있지만 진짜로 꽁냥꽁냥 러브러브 하는 백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진짜 100% 백합물이 나온다면 소개할 생각은 있지만, 이번 분기는 역시 기대작들 위주로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한 만큼 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덕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9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도 역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